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오늘 아주 참담한 일이 있었죠. 무안에서 항공기 사고로 180명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이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고, 이게 참 언제든지 아무리 21세기가 됐든 22세기가 되든 이 대한민국 사회가 됐든 미국이 됐든 어디든 이 현대화된 기계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막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제 최첨단 기계를 통해서 비행기가 됐든 뭐가 됐든 해도 결국은 어떤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또는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어떤 경우에서라도 결국 이런 어떤 일들은 벌어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회사를 운영해 보거나 또는 그 회사에서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떤 직위를 가져보거나 또는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있어 봐도 큰 대기업 삼성 같은 데서 있어 봐도 그 다녀를 한 3년 4년만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이제 따뜻하게 받는 월급이라든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혜택들이 그냥 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참 보면 요즘 대기업 노조네 뭐네 그런 사람들이 막 하는 거 보면은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극소수의 일부분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정말 어렵게 돈이 벌어지고 또 그 혜택으로 물론 다 이제 그런 어떤 보너스라는 것도 나가고 월급도 나가고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불안불안하게 어떤 조직이든 국가든 기업이든 우리가 당연시 여겨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부처도 조금만 삐끗하면 국가 신용 등급이 막 폭락을 하고 원 환율도 그렇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참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국가 기관이라든지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에서 임원이든 사장이든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건드렸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 미세한 작동하는 우리가 스위치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오작동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이 반대로 엄청난 예를 들면 손해로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번 일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무한 사고가 일어났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말 이제부터라도 정부 부처에 대한 국정 마비가 예상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지를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급해도 그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정말 무리수로 그렇게 계속 탄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게 그 탄핵 한두 명 시킨 거 가지고 이게 무슨 큰 게 있겠어? 그게 다 재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미미한, 지금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 행정안전부도 지금 보면 대행체제로 돼 있고, 법무부 장관 탄핵돼가지고 대행체제로 돼 있고, 국방부 장관은 지금 잡혀 있어가지고 대행체제로 돼 있고, 국무총리는 지금 탄핵돼가지고, 그 대행이, 최상목 지금 경제부총리가 지금 국가 원수의 자리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빵꾸가 숭숭숭숭 뚫려 있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그거를 재수라고 할 수 있고 그걸 그냥 천재지변이라고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 사고를 촉발했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부터라도 위험을 우리가 감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서
상식으로서 더 이상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안 된다. 예. 최상목을 만약에 탄핵한다는 얘기를 한마디라도 나오는 순간 그 얘기를 그게 뭐 국힘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국힘이 갑자기 뭐 국힘의 누구누구 국회의원이 최상목이가 너무 미워가지고 최상목을 탄핵하고 싶다고 해도 그건 국힘이 폭발해야 되고 민주당이 또 한 번 더 아유 이거 뭐 그걸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네 안 하네 그런 걸 가지고 최상목에 대해서 뭐 탄핵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민주당도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의 그 민심의 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뭐 왜 아니 그 목표가 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제가 늘 어젠가 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다수당의 지금 192석이라는 거대 야당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192석을 가지고 얼마든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2년 동안 있고 또 그리고 어쨌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물론 이 계엄 전에는 10몇 프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열심히 그 상황을 즐기고도 나중에 대선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나중에 유리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하러 그거를 이렇게까지 땡겨가면서 무리하게 탄핵을 하고 뭘 한다 그러고 이 난리를 치고 그리고 결국 부총리까지 탄핵을 한 해 만에 결국 이 어수선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현 상황이야. 현 상황입니다. 얼마나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뭐 옛날에 뭐 5공화국 때 이럴 때도 밖에서 시위를 해서 그렇지 어디 뭐 내각이라든지 국회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 아스팔트에서 뭐 벽돌 날아다니고 세로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은 잠깐 우리가 냄새 좀 참고 그리고 텔레비 틀면 다 수출 잘 된다 그러고 경제 성장 10%대라 그러고 아무리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80년대 말이에요. 그 운동권 분들이 그렇게 대학 시위하고 그래도 경제 성장률 계속 10%대 유지하고 80년대 때 그렇게 뭐 전두환 악마 뭐 이렇게 해도 군사정부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만큼 국가기관이라든지 정부 부처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린다 그래가지고 집안에 불을 질러서는 안 되잖아.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하는데 어저께 뭐 왜 안 들어왔어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집에다 불을 지르면 갖고 있는 재산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내가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상황이 왔더라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하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잖아. 가장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우리 마누라가 하도 맞지도 않고 답답한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한 가정의 가장이 예를 들면 뭐 밥상을 뒤엎고 또는 이런 일을 해서 밥상을 뒤엎을 수는 있어 솔직히. 근데 뭐 집에다 불을 지른다든지 집 문서를 팔아버린다든지 뭐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란 분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이제 그분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개인의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훌륭한 사람이지. 왜? 아니 뭐 그러니까 정치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일반 시장에서 보면 입지전적인 사람이잖아요. 뭐 그 사람이 속으로 뭐 나쁘고 좋고 생각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돈 잘 벌고 어려운 시국에서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정고시로 들어와가지고 참 변호사까지 되고 얼마나 그냥 내 새끼라 그러면 얼마나 그 자랑스럽겠어. 말하자면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근데 자꾸 무슨 이거 깜냥이 안 되는 본인이 깜냥이 안 되는데 자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뭐 대장동이네 뭐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꾸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형수한테 쌍욕도 막 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좀 무리수를 두는 경향이 있잖아요. 보면은 뭐 형수한테 쌍욕하는 것도 그냥 형수님 왜 그러지 마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막 욕을 하고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대장동권도 그래. 뭐 그걸 오히려 어떤 시장이나 뭐 그런 시장도 그런 게 그 도시에서 그런 일이 없는 시가 어디서 다 있지. 서울시도 그렇고 뭐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그런 일이 다 있지. 근데 왜 유독 왜 거기서만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초밥도 그래요. 뭐 그걸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유별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조직의 리더가 결국 그 조직의 성격을 만들어요. 네, 성격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끄는 민주당이 이렇게 좀 극단으로 뭔가를 가져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군사정부 때라든지 이럴 때도 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면 막 머리에 뿔 달리고 악마로 막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때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뭔 국무총리가 저렇게 탄핵을 당하고 부총리를 탄핵을 시키고 계속 누구야 저기 장경태? 지금 민주당 장경태가 이 상황에서 무슨 얘기할지 제일 궁금합니다. 예, 그 국무위원 전원을 다 탄핵시키겠다면서요? 하면 내일 아침에 국무위원 전원 탄핵시킨다는 얘기 한마디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게. 민주당 장경태랑 저기 한번 누구야 박찬대하고 나와가지고 끝까지 탄핵시키겠다는 얘기 한번 하시란 말이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게. 진짜 그냥 한번 해봐. 원래 했던 얘기 있잖아. 한번 해보시라고. 전라도 사람들이 민주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아우 잘한다 이렇게 해줄지 한번 보시라 이거야. 나는 그냥 보고 싶어.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호남 분들도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불쾌하고 있어요 지금. 호남이라고 그래서 다 지금 무조건 민주당 잘한다 그러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방법론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어차피 정권 가져올 수 있고, 대통령 탄핵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잘하면은 헌법재판관 이런 것도 잘해서 하면은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어 본인들 뜻대로. 저는 그걸 원하진 않지만. 근데 결국 이런 무리수를 더 가면서 민심도 계속 못 얻고 본인들이 민심을 얻어갈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걸 마치 무슨 급하게 하는 것처럼 도둑놈이 그냥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도둑놈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비치게 만들고 결국은 이런 사건이 나갔을 때 민주당이 괜히 발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만약에 이런 게 아니었다고 생각해봐. 이런 게 없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런 사고 났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쌍 욕을 그때 탄핵을 하면 바로 그냥 즉각 탄핵되겠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 왜? 행안부 장관하고 지금 벌써 또 엄청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으로 갈 텐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누굴 욕을 할 수 있겠어요? 다 탄핵시켜놓고. 행안부 장관도 그렇게 욕을 해가지고 이태원 참사라고 그렇게 욕을 해서 탄핵시켜놨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행안부 없어진 이상민은 행안부 장관 없어지는데 누굴 탄핵을 해? 대행을 탄핵을 해? 대행을 욕을 할 거야? 누굴 욕을 할 거야? 한덕수 권한대행도 집에 가가지고 텔레비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본인이 지금 이미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미 권한대행에서 탄핵됐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뻘쭘한 거야. 열심히 탄핵하고 탄핵 연자 돌리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방 거덜나고 있는데 지방 거덜나고 있어 지금. 진짜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관 다 태운다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권정당이라는 것은 왜 수권정당이라고 그럽니까? 저 정당 정도 되면은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그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는 그 개념은 뭐예요? 나한테 당장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국가 전반적인 전체 이익을 위해서 좀 약간 지금 당장 이익이 안 되는 방법도 쓸 수 있다. 네, 그래야 믿음이 가잖아 국민들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고서 가장이라고 그러고 회사의 사장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좀 하고 싶은 것도 좀 절제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을 하고 사장을 존경을 하는 거지. 그냥 100%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제치고 자기 입에 먼저 집어넣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다 하고, 그럼 누가 그 사장이라고 그러고 존경하고 아버지라고 가장이라고 존경을 하겠어요? 민주당도 그래. 이럴 때 만약에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이미 좋았지만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 국회의장이 만약에 정말 그때 이재명하고 딱 해가지고 형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안 좋아. 그냥 200명으로 하고 안 됐을 때는 그냥 가는 게 훨씬 나아. 이렇게 제가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만약에 국무총리를 탄핵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황으로 가겠어? 여유를 줬잖아, 정부 쪽에. 근데 이렇게 상황이 터지면 자기들이 욕을 좀 덜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국무총리까지 다 무리수를 둬가지고 뭐 200명인지 151명인지도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151명이라고 끝끝내 국무총리를 탄핵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니 결국 이런 사태가 오면은 아니 뻘쭘해지지 않아 솔직히?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일반 뭐 가정집이라든지 기업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만약에. 응? 만약에 뭐 이런 거잖아. 아들이랑 자식이라고 해서 불러다가 막 허초에 치고 다리 막 엄청 막 200대씩 때렸는데 갑자기 걔가 막 오늘 갑자기 오더니 아빠 나 암 걸렸어 이러면 그 기분이 어때? 응? 뭐 엄청 막 매를 막 때렸는데 그 다음날인가 막 가서 나 암 걸렸어 이러면 그 기분이 어떻게 하늘이 무너지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왜 자기가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괜히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마음이. 뭐 적당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괜히 이런 상황에서 무리수를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야. 너무 과도한 무리수를 두면은 그 결과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위 도망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토 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토 삼굴. 교토 삼굴 그러니까 꽤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교토 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처럼 야 이게 안 됐을 땐 이렇게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냥 민주당은 무조건 그냥 굴 하나만 파놓고 그거 아니면 그냥 굴 하나 막으면 끝나는 걸로 그냥 돼버린 거야. 무조건 올인.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이 와도 이게 그러니까 뭐 그 이유가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결국은 뭐 되게 뻘쭘해지는 상황인 건 맞잖아. 예, 그렇잖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다 거기다 탄핵시켜서 집에 보내놨으니 직무 정지를 시켜놨다는 게 사실 좋게 얘기하면 직무 정지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일 안 하고 집에서 노는 거 아니야. 국무총리 집에서 놀아. 행안부 장관 집에서 놀아. 물론 사임했지만 법무부 장관 집에서 놀아. 국방장관 지금 저러고 앉았어. 다 대행이야. 그냥 말이라도 대행보다는 그냥 원래 있던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째깍째깍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벌써부터 몇 번째 탄핵당하고 저기 다시 돌아왔다가 또 뭐 사임하고 이게 벌써 몇 번째야. 그리고 지금 뭐 탄핵된 사람이 한둘이에요. 어디? 검사고 뭐고. 뭐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수선한 상황이 되면은 공무원들의 기강이 아무래도 해이해지지 않겠어?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럼 뭐 난 민주당 지지하는 국회 공무원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가 대충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약간 생각도 들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왜? 아니 마치 그냥 일도 안 하고 싶은데 괜히 밤새라 그러는데 안 해 그냥 뭐 6시 퇴근하고 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둘이 막 엄청 싸우면 뭐 아빠 엄마가 막 싸우면 괜히 아버지가 어저께 숙제 내라는 것도 안 하고 싶고 엄마가 막 아버지 욕하니까 이런 것처럼 그냥 뭐 괜히 이 틈을 타서 좀 나도 좀 삐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도 야든 결국은 국가가 잘 돌아가야지 뭐가 떡거물도 생기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농사도 잘 되고 수출도 잘 되고 이래야지 뭐 양식도 돌고 이럴 텐데 그냥 내가 옳다 이것만 계속 주장해가지고 오르는 게 뭐가 중요해? 초가상관 다 타고 없어졌는데 빈대만 잡으면 뭐하냐고 잘 데가 없는데 잘 공간이라도 있어야지 빈대를 잡고 말고야 고민이라도 하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말자. 이건 정말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라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 예, 경제도 위험하고 그냥 놔둬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맡기게 놔둬. 그냥 어차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 안 한 죄도 민주당도 있잖아. 그거 째깍째깍 했으면 되는 거를 이진숙 방통위원장 일 못하게 하려고 안 한 것도 솔직히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면 원래부터 하려고 했던 걸 안 했다고 국힘이 하면 나도 솔직히 내가 아무리 국힘 지지자라 그래서 저도 솔직히 욕할 것 같아. 지금 같으면 왜 그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 욕을 하는데 지금 본인들도 그 이유가 있잖아. 응? 그럼 본인들도 여기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안 해주면 말고 그냥 최상무이가 뭐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해주든 뭘 안 해주든 그냥 안 해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떡할 거야 여기서 더 이상 할 만큼 했잖아. 친구 영화에서 나왔던 장동건이 했던 말만큼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많이 묻다 아이가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탄핵을 더 먹어 여기서 그만 먹자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지금은 당분간은 국가의 안정을 지키고 경제 안정을 지키고 더 이상 주식도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돼. 환율도 더 이상 올라서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여기서 딱 이제 이게 신호야. 더 이상 이제 국가 안정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늘의 준엄한 신호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은 여기서 이 상황을 겸허하게 보고 더 이상 어떤 뭐 이런 상황을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넘겨.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이 6명이라는 것도 뭐 9명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넘기고 그거를 이제 바라봐야지. 여기서 자꾸 뭘 자꾸 더 하겠다 그러고 국가를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